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25. 굴욕감은 복수심을 낳는다.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든 다음에 올리고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가 계속 밀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책을 다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이 녹음을 합니다. 오늘 25장에서 나오는 제목처럼 굴욕감은 복수심을 낳는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성인들 대다수가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에 자기를 모욕한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노하는 마음과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경우 있죠. 저도 전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학생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전체가 있는 데서 이렇게 지도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해서 곤란할 때에는 선생님이 그 학생을 여러 명이 있는 데서 핀잔을 준다든지 어떤 굴욕스러운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어떤 말이나 벌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런 그 굴욕감을 주는 것은 효과가 결코 없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떤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 보복심으로 이어지게끔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떤 굴욕감을 주고 야단을 치고 핀잔을 줬을 때에 그 학생이 그 당장은 그 행위를 멈추고 그리고 당장은 조금 조용해지고 그 일이 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그 종종 어떤 그 보복감 같은 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는 이걸 되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종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그 해당 선생님한테 어떤 다른 어떤 형태, 미운 어떤 형태로 또 보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어떤 굴욕감을 주지 말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조용히 학생들을 대했을 때에 나는 아이한테 어떤 굴욕감을 주지 않았는지, 아이로 하여금 어떤 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거나 또 표정을 짓거나 또 어떤 행동이나 벌을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보란 듯이 아이를 야단을 친다든지 그 아이의 약점을 드러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의 약점을 다 만방에 알게끔 하는 그런 그 일을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욕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교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학생에게 창피 주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약자 괴롭히기라는 폭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사는 학생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교사가 이러한 그 역할 모델을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도 이제 선생님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본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하면 그 학생을 다룰 때 어떤 굴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다루지 말고 그 학생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지켜주면서 어떤 전문적으로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학생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굴욕감을 줌으로써 학생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는 전문성을 잃지 말고 학생을 굴욕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학생이 제대로 행동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로그에서 많은 그 이웃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이웃님께서는 이제 한 50대 중반 이상 되신 그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험한 그런 그 일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다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영어 공부를 엄청 한이 맺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인터넷을 뒤지고 뭐 여러 가지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저의 블로그에도 오셔서 서로 이제 이웃이 돼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그분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옛날에 자신을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는 마음과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말을 험하게 하시면서 그 선생님 욕을 막 하시는데 제가 막 낯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그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나 배웠으면은 나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막 되게 불편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런다. 저기 영어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했더니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그 선생님이 떠올라서 막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한 2010년도 정도부터 우리 학교에 이제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체벌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나 그런 전문성 있게 아이들을 다루는 게 그렇게 배울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그 직위라는 게 있었고 체벌이라는 어떤 도구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러면 막 체벌이나 어떤 여러 가지 벌을 준다든지 뭐 매를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아이들을 다뤘던 것 같은데 이제 체벌이 없어지면서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이제 많이 치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매를 대지 않으면서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배우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또 그거를 모델을 보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 새롭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그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굴욕감을 느끼면서 이제 당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이나 자녀들한테는 그런 굴욕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면 그 아이들 안에 상처도 없게 되고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굴욕감은 복수심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을 하고 내가 나 지금 편하자고 해서 그 아이에게 굴욕감을 느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복수심을 키우지 않게끔 따뜻한 존중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혹시 나도 또 아이들한테 굴욕감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심결에 하지 않았는지, 안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무심결에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